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수군해상 대격전 시리즈 3부작에 대미를 장식할 영화 노량의 아주 감질나는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한산의 감독판인 한산 리덕스 쿠키 영상에서 백윤식이 연기하는 시마지 요시히로가 순천성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이번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나니 부디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면정학,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아니 김윤석이 연기한 세 번째 이순신이 등장하는 런칭 예고편이 공개됐죠. 사실 많은 정보가 풀린 건 아니지만 이 영화 과연 어떨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작중 시점은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뒤, 이 영화는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일본군의 뿌리를 뽑다 못해 아주 갈아마셔 버렸던 이순신 최후의 전투이자 임진왜란의 마지막 대규모 해전이었던 노량해전과 이순신의 장렬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1598년 9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전쟁의 구심점을 잃은 일본군이 급히 조선에서 발을 빼기로 하고 조선 땅에 최초로 상륙했던 악명 높은 무장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선단을 꾸려 조선을 뜨려는데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은 두 번 다신 조선 땅을 밟지 못하게 하려 염으로 피 튀기는 참교육을 시전함과 동시에 7년 동안 잔인무도하게 조선을 유린했던 일본군을 초죽음으로 만들 복수의 결의를 다지고 광양만에서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 이로 인해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我が小西殿にお情けを島地様、このままでは一巡天上が敵の手中に落ちるか分かりません。秀頼様のためにもどうか殿をお見捨てくださいますな。 이번 영화의 일본군 측 수장 시마지 요시히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일본군 탈출을 위해 약 300척가량의 배를 이끌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에게 대패한 뒤 일본군의 물길은 막혔고 육지도 노답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천 외교성에서 수비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린 히데요리 님이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7세에 얻은 금지옥엽 후계자로 고니시 유키나가를 섬기던 무장인 아리마 하루노부가 오죽 죽겠으면 히데요리의 이름을 끼워 팔면서까지 시마즈에게 도와달라는 청을 하고 있죠. 고니시가 주둔하고 있는 순천성으로 시마즈가 향하는 걸 보면 조선군이 시마즈와 붙었던 사천성 전투, 고니시와 붙었던 순천 외교성 전투 등의 공성전은 물론 이 영화의 메인이 되는 노량해전으로 종전까지를 다룬 뒤 어쩌면 임진왜란 끝자락에 일본군 잔당을 싹 쓰리한 남해 외성 소탕전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노량해전에 있어 중요한 점 하나는요, 일본군과 조선군 모두 엄청나게 결사적, 필사적이었다는 겁니다. 빠져나가기만 하면 목숨을 건지는 일본군과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는 조선군의 충돌인데다 양측 다 한치의 양보가 없이 사생결단으로 붙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역사 5000년 전체를 통틀어 이 정도로 침략자들을 몰살, 대학살했던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순신이라는 조선 최강의 히어로가 레전드인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의 조선 침략론인 정한론은 일본군 전사자 수를 불과 100명이 안 된다고 하지만요, 일본군의 약탈행위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조선과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나라 측 기록이나 조선의 선조실록을 비롯해 유성룡의 징비록, 그리고 난중일기, 조선에 발을 디뎠던 일본 다이묘들의 다양한 문헌과 기록들을 보면 노량에서 일본군 함선이 못해도 200척은 침몰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거나 가장 뼈아픈 건요, 이것이 이순신의 마지막 결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세 가지를 어떻게든 확보했을 겁니다. 첫째, 전작들을 아득히 넘는 해전의 규모. 둘째, 피가 떡이 되도록 일본을 조업했던 조선 해군 묘사. 셋째, 이순신의 장렬하고 드라마틱한 죽음 말이죠. 영화 속에서 이순신은 분명 노량에서 운명을 달리하겠지만 징비록에 나온 것처럼 가슴에 총탄을 맞는 것 말고도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죠. 이 영화가 그 죽음의 인과성을 어떻게 묘사할지, 조정의 파벌로 인한 이순신의 정치적 고립을 어디까지 그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조정의 지원은 전혀 없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수적 열세였던 조선 수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전술로 대승의 업적을 거두기까지 내면적인 고민이나 위기 등 다층적인 심리를 보여주기도 할 텐데요. 거북선의 위용이나 결전을 앞두고 심기일전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보면
분명 관객들이 바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재인 죽음의 바다가 누구에게 있어 죽음의 바다인지는 딱 정해진 것이죠. 이 영화의 개봉일이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12월로 고지를 했죠. 캐스팅도 상당히 빠방합니다. 아귀면가 김윤석부터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에 안보영, 김성규, 이규영, 이무생, 최덕문, 박명훈, 박훈, 문정희까지 좋은 배우들이 성대하게 출진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전작인 한산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사도 역사고 인물도 인물이지만 수백 년 전의 해상 전투를 이 정도 규모로 박진감 있게 그린 영화는 상당히 드물고, 심지어 이번엔 전례가 없는 규모인데다 어둑한 밤바다에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이어진 해전 장면 길이가 이번엔 100분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상 영화의 3분의 2가 전투가 아닐까, 이걸 스크린으로 보는 맛 하나만큼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 3개월 후면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일본에서 명량은 배틀 오션 해상 결전이라는 괴랄한 제목으로 DVD만 나왔다가 한산 용의 출연은 원제 그대로 올해 3월에 개봉해서 시대 고증 차치하고 일본군이 피익픽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의 장대한 해상 전투와 한국 배우들이 어떻게든 일본어로 연기하겠다는 기계와 텐션만큼은 かように下船な者とは共に戦えぬ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참고로 일본에선 일본 성우 더빙판을 상영해서 한국 배우들이 일본어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죽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어지는 소식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잘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첨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졌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나니 부디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